아니 설마 이 사진 속에 아리따운 여성이 우리 권명희 씨인가요? 제가 왕년에 소화불량이 소화불량. 오기 전에 이렇게 날씬했어요. 와, 아니요. 내가 지금 제일- 이 포즈가요. 네. 정말 날씬한 분들만 할 수 있는 포즈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정말 소화불량 때문에 위장 질환이 몰려오고 심지어 살까지 계속 쪄서 고민인 우리 권명희 씨가 오늘 나오셨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소화불량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실 소화기 명의를 모셨습니다. 네. 자 모셔볼까요? 네. 지킬 박사님 나와주세요. 아유 인상 좋으시다. 안녕하십니까. 소화불량의 불량 신호를 잡아내고 케어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동규입니다. 아니 저는 딱 나오시는 순간 우리 재구 씨랑 약간 그 삼촌 조카지간이신가. 제 형님이시. 저는 근데 지방보다는 근육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좀 자세히 봐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근육이 많은데요. 아, 제가 예. 더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인데요. 그 권명희 씨가 이제 소화불량으로 좀 살이 찐 것 네네.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은 살이 왜 찌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을 따라야지 오래 살지 네. 의사가 하는 대로 하면 같이 일찍 죽습니다. 그런 또 그런 말이 그래서, 있군요. 네네. 소화불량이 만든 장 독소, 악질 지방 찌운다. 저도 사실 소화가 잘 안 돼서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예. 평소에 소화불량을 앓으시는 분들은 소화기 운동이 매우 떨어져서 음식물이 위나 장에 많이 이제 저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스가 많이 생겨서 배가 더부룩하고 복통 같은 거 일으킬 수 있습니다. 권명희 씨, 평소에 소화가 안 되면서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네, 이게 식사 후에 이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거 머리도 좀 가끔 좀 두통도 있어요. 아유 지금도 아프신가 보다. 속이 많이 아프신가 본데요? 아유, 좀 병원 쓰려, 가셔야 아유, 되는 쓰려. 정도 아니에요? 저 정도면? 네. 우리 위에는 빙초산 정도의 산도를 가지는 위산이 나옵니다. 그 위산의 역할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세균도 죽이고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평상시 건강하신 분들은 위 점막이 잘 보호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지만 환자분 같은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점막이 약해져서 점막 탈락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십이장경을 앓게 됩니다. 아, 보기만 해도 너무 속이 쓰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지금 불편하신 것처럼 가슴이 타는 증상 등이 나타나게 돼서 이 모든 거가 환자분의 증상과 불편한 게 연결돼서 아까 위내시경 사진처럼 아주 흉악한 사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타 들어가는 느낌. 그렇죠. 아, 예. 얼마나 괴로워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속이 소화가 안 되면 구취가 올라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양치를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아이고야. 거의 차인표 선생님처럼 되게 양치를 되게. 왜냐면은 이제 막 구취를 없애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이약저약 드시기보다는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면 음식 양을 조금 줄이시고 네.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드시고 필요하면 한두 끼 굶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소화불량은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2, 3주 이상 증상이 반복될 경우에는 이 안에 다른 병이 있는지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나 지방은 대장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대장에서는 그것을 먹고 사는 나쁜 유해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쁜 유해균에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는 염증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장 독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장 독소는 네.
장벽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결합을 느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장벽들은 점막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데 그 점막을 녹이면서 점액층을 녹이고 장벽을 허술하게 해가지고 방어막을 부숴버리게 됩니다. 부숴버린다고요? 난리가 나네요. 그렇게 되면 장벽이 헐거워지고 벌어지면서 장내에 있던 독소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어디로 가느냐? 혈관 속에 침투해서 혈액에 녹아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혈액이 안 닿는 곳이 있을까요? 없죠. 곳곳으로 다 가겠죠. 그래서 장 독소가 퍼진 우리의 몸은 만성 저강도의 염증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뭐 심장 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 치매도 일으킬 수 있고 오늘 주제가 되는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대사를 관할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살을 찌게 하고 찐 살을 잘 안 빠지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독소는 지방 조직에도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화면 속에 지방세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아니 근데 두 번째 사진은요. 뭔가 중간에 잔뜩 껴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글지글하게. 근데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가 좋은 거지? 지방 조직은 이렇게 하얗게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지방 조직이고 이것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화살표로 보이는 것은 이 장독소와 그것을 해결하려는 면역세포 간의 싸움으로 생긴 염증 소견입니다. 이게 염증들이구나. 이런 염증이 많이 있는 어떤 지방 조직은 염증이 없는 조직보다 살이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안 빠지죠. 염증인데. 예. 그래서 이런 살이 빠지지 않는 염증이 포함된 지방 조직을 이제 악질 지방 조직이라고 부르고 염증이 번복된 이런 지방은 훨씬 더 안 빠집니다. 염증이 끼면 잘 빠지지 않는 악질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질지방. 찔방. 이름들이 다 무서워요. 독소, 악질. 비만이라는 질병 전체를 보면 많이 먹고 안 움직이고 네. 또 대사진화 때문에 생기는 게 기본이겠지만 장 독소와 직결되는 소화력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소화불량은 평소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예. 잘 알죠. 권명희 씨는 평소에 술을 좀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밥 먹으면서 소맥 한 잔 딱 먹으면 이게 좋죠. 됩니다. 술 마시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술 네. 먹은 다음 날은 유독 아침부터 너무 배고파요. 맞아요. 네, 뭐 그럼 소화 잘 된 거 아닌가? 맞아요. 네. 근데 속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식전주, 뭐 약주라는 개념도 그렇게 한두 잔 식사를 하면서 같이 하면 몸에 좋다. 몸이 느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지킬바스 4년 하면서 이렇게 술이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 정말 처음 듣습니다. 너무 반가운 이야기고요. 저는 이제 반주를 즐겨하는 사람이기 그쵸. 때문에 앞으로 좀 행복하게 술 한 잔을 또 이렇게 하고 방송이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왜요? 반전이 있어요? 있습니다. 반전이 반전이 있다고요? 예. 여기서부터는 진짜 문제인데요. 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네. 처음에 반주할 때 소주 반잔, 반주니까 네. 맥주 반잔 드시다가 네. 기분이 좋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식사할 때마다 소주 한 병이 되고 매일이 되고 그것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절대적인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서 위나 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나치고 습관적으로 먹는 음주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직접 위장 점막을 손상시켜서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내시경 속에 십이장 궤양, 위암, 역류성 식도염 등을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이 술은 우리가 보통 언제 많이 마시죠? 밤에요. 늦은 저녁 밤. 식사 때. 밤늦게 술과 안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야근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본인은 퇴근하면서. 그러다 보면 위가 지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돼서 다 흡수돼야 될 물질들이 그대로 장에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화나 발효를 넘어서 부패가 일어나고 썩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소화불량과 살을 찌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어서 권명희 씨의 소화력을 떨어뜨리는 습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미스키짠이? 뭐예요? 미스키짠. 하얀 거 우유? 오. 아닌데? 굳어 있는데? 네. 기름? 여러분들이 속이 아플 때 습관적으로 많이 먹는 위 보호제입니다. 아우 괴로워요, 괴로워요. 힘드셔. 안 아파본 사람 모릅니다. 이거는 식사하기 전에 챙겨 드시나요?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냥 네. 달고 사시는 거군요. 아유, 아, 힘드셔. 그때도 아파요. 안 나아지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아프니까 계속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고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증상은 완화시키지만 내부적으로 위는 장은 그만큼 힘들면서 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길이 있을 때 확 덮어버리면 뭐 불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안에 불씨가 계속 있으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약으로만 해결하면 그것은 몸이 신호로 끝이지 않고 큰 병이 돼서 나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